네. 아이템 29 이왕이면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제네릭 알아보기, 제네릭 사용하기, 정리하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네릭이란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외부에서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여기 왼편에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제네릭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네릭 클래스를 이렇게 오른편에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꺽쇠 안에 명시적으로 타입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네릭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네릭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네릭의 장점은 첫 번째로 타입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 타입 안전성도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택이 선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택은 로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이 스택에 문자열과 그리고 정수형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팝을 하게 되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런타임에서 터져요. 그 이유가 왜냐면 여기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 아닌데 이 부분에서 문자열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택을 제네릭을 사용해서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아예 문자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즉, 런타임 에러를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의 장점인 쟁점 중 하나인 타입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점은 코드 재사용성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여러 타입을 동일한 여러 타입에 대해서 동일한 스택 로직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 재사용 덕분에 확장성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네릭이 어떻게 보면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제네릭의 단점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박싱, 언박싱 문제인데요. 이 박싱, 언박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티저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 기본 타입, 원시 타입인 정수형을 넣게 되면은 이 래퍼 인티저 타입으로 박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인티저 리스트에서 요소를 꺼낼 때 이 원시 타입인 정수형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언박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박싱과 언박싱이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박싱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래퍼 타입은 객체이기 때문에 이 원시 타입을 래퍼 타입 과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인스턴스는 힙에 저장이 되고 따라서 이 메모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객체이기 때문에 또 이 인스턴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불필요한 지시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박싱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호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래퍼 타입을 원시 타입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해당 래퍼 타입이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널 체크 메서드가 호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널이 아니라면 해당 래퍼 타입의 값을 가져오는 메서드가 추가적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서드 오버헤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는 브릿지 메서드입니다. 브릿지 메서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브릿지 메서드란 뭐냐면 상속 관계에서 제네릭 타입 소거 이후에도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서드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왼편에 페런츠라는 제네릭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네릭 클래스는 런타임 시점에서 이 제네릭 타입이 소거가 되고 따라서 그 제네릭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페런츠 제네릭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는 자식 클래스의 이 썸 메서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썸 메서드는 지금 이 페런츠의 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데 런타임 시점에서 이 페런츠의 썸 메서드가 오브젝트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식 클래스의 썸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입니다. 시그니처가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까요? 오버라이드가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상속 관계에서는 이 런타임 시점, 즉 타입 소거 후에는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오버로드의 개념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지금 상속 관계에 있는 이 클래스들을 한번 사용해 본다고 합시다. 이렇게 일단은 실제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서단부의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parent.sum으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서단부가 부모 타입이기 때문에 부모 타입의 sum인 이 해당 메서드 시그니처와 동일한 시그니처를 가진 메서드를 JVM은 찾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찾게 되냐면 일단은 런타임 시점에서 실제 클래스를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는 차일드가 되겠죠. 실제 클래스에서 이 부모 클래스의 썸과 메서드 시그니처가 동일한 메서드가 있는지 찾고 없으면 부모 클래스로 올라갑니다. 부모 클래스에도 없으면은 그 부모의 클래스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쭉 올라가면서 이 선언부에서 호출한 메서드와 시그니처가 동일한 메서드를 찾게 돼요. 근데 저희가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시그니처는 런타임에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의 이 썸 메서드는 부모 클래스와 시그니처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는 걸까요? 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 10초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 자식 클래스의 썸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될까요? 실제 클래스를 먼저 보는데, 어? 실제 클래스의 메서드 시그니처가 달라요. 그럼 부모 클래스를 볼 텐데,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시그니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행되는 거는 요 자식 클래스의 썸 메서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자면,
왼편에 이 자식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를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테틱 브릿지라는 키워드를 단 썸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릿지 메서드예요. 이거를 코드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버라이드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부모 클래스의 타입 속으로 인해서 오버라이드의 개념은 오버로드로 바뀌게 되고, 그럼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런타임 시점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는 브릿지 메서드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이 브릿지 메서드는 아까 저희가 호출했던 부모의 썸 메서드와 시그니처가 동일한 반환 타입이 오브젝트고,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인 메서드입니다. 따라서 이 컴파일러가 이 브릿지 메서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런타임 시점에서 자식 클래스의 썸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호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브릿지 메서드가 브릿지 메서드만 딱 봤을 때는 다형성을 이제 상속 관계에서도 다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좋은 메서드예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좀 보자면 추가적으로 메서드가 일단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브릿지 메서드를 통해서 이 썸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서드가 두 번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계층이 깊다고 한다면 이 계층을 따라서 계속 두 번의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네릭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브릿지 메서드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브릿지 메서드가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네릭의 단점은 15염입니다. 15염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15염이란 뭐냐면 타입 변수가 해당 타입이 아닌 객체를 참조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시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된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헬로우와 월드라는 문자열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를 로 타입으로 변환을 해요. 로 타입으로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42라는 정수형의 데이터를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이 스트링 리스트를 스트링 타입을 요소로 해서 포문을 돈다면 이 42라는 정수형 타입의 데이터가 나올 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이 돼요.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str은 스트링 타입인데 이 스트링 리스트에서 갑자기 스트링 타입이 아닌 42가 튀어나와서 잘못된 캐스팅을 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를 힙 오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힙 오염은 이제 컬렉션즈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컬렉션즈에서는 이 체크드 리스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힙 오염을 방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 이 타입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는 시점에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터뜨립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그냥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터지는 것 같은데 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42가 포문의 맨 마지막에 온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면 엄청난 비용을 소모를 하고 나서
이 예외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렇게 막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렉션스는 체크드 리스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힙 오염을 방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네릭 사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릭은 일단 베스트 프랙티스부터 알아볼게요. 제네릭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다양한 타입을 동일한 로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때, 그리고 타입 안전성을 컴파일 시점에서 보장해야 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 제네릭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왼편에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네, 이렇게 오브젝트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일단은 스택을 선언하고, 스택 자체가 지금 오브젝트 배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형이든 문자열이든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꺼낼 때 명시적으로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는지. 그래서 좀 사용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네릭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배열을 제네릭 배열로 바꾸고, 그리고 이 생성자의 오브젝트 배열을 제네릭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나머지도 반환 타입을 다 제네릭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스택을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일단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시점에서 이 제네릭 타입인 이 스트링과 맞지 않다면 컴파일 에러를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꺼낼 때 명시적으로 테스팅을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입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컴파일 시점에서 이 타입에 대한 에러를 걸러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필드에 있는 이 제네릭 배열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터져요. 컴파일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런타임에서 이게 터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힙 오염이 발생됐기 때문인데요. 힙 오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입 변수가 해당 타입이 아닌 잘못된 타입을 참조하고 있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당연히 지금 스트링으로 만들었는데, 제네릭을 스트링으로 설정했는데, 여기 지금 제네릭 배열은 당연하게 스트링 배열이 되는 게 아닌가 하실 텐데, 사실 저희가 전부 다 알고 있다시피 제네릭은 런타임 시점에 오브젝트로 치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네릭 배열은 스트링 배열이 아닌 오브젝트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배열을 스트링 배열로 참조를 하게 되니까 이 엘리먼트가 스트링 배열이 아닌 오브젝트 배열을 참조하게 되니까 힙 오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택 V1을 스택 V2로,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힙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네릭 배열을 기존의 오브젝트 배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생성하는 시점에 캐스팅을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는 시점에 캐스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스택 V2를 실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사용한다면 아까 스택 V1이랑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제네릭 타입과 다르다면. 그리고 데이터를 꺼냈을 때도 명시적으로 캐스팅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택 V2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이, 이 스택 V2의 필드에 있는 배열을 꺼내 왔을 때 이 배열이 지금 오브젝트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이 받지 않으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아닌 런타임 시점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했는데 이 V2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를 잡아냅니다. 즉, 힙 오염을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바 컬렉션즈의 스택은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은 자바 컬렉션즈의 스택은 벡터를 상속을 하고 있어요. 이 벡터는 필드로 오브젝트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택 V2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꺼내 쓰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합을 보면 일단 픽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 메서드는 여기 리턴을 보시면은 엘리먼트 a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엘리먼트 at은 이제 엘리먼트 데이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꺼내오는 시점에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택 V2 형태를 컬렉션스 스택은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워스트 프랙티스를 알아볼게요. 어, 제네릭은 어떨 때 사용하면 안 되냐면 특정 타입만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기본 타입을 많이 다루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워스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짜놓은 코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우테코 프리코스 로또 미션에서 사용한 코드인데요. 이 숫자 자료형을 검증하는 밸리데이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넘버 키 익스텐즈 넘버가 즉 숫자의 이 데이터만 받겠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상 제가 이 클래스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인트 자룡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 의도는 인티저랑 뭐 더블이나 롱 같은 다양한 이 숫자 자료용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의 타입인 인트형만 이제 인트형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이 숫자 자료용이 되게 개수가 적잖아요. 뭐 5개가 넘어가지 않는데 그 5개를 위해서 이 제네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박싱이랑 언박싱 문제도 발생을 하고
뭐 브릿지 메소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되게 올바르지 않은 예시 같아서 제가 짜 놓은 이 넘버 밸리데이터를 워스트 프랙티스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네릭의 장점은 타입 안전성과 코드 재사용성이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비용 문제가 있었고, 첫 번째로는 박싱 언박싱, 두 번째로는 브릿지 메서드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힙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 사용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다양한 타입을 동일한 로직으로 처리해야 할 때, 그리고 타입 안전성을 컴파일 시점에서 보장해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워스트 프랙티스는 특정 타입만 처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넘버 밸리데이터가 인티저만 처리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기본 타입을 많이 다루는 경우, 넘버 밸리데이터가 인트, 더블, 롱과 같은 기본 타입을 많이 다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책에서는 이왕이면 제네리 타입으로 만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입 안전성과 재사용성이 필요하다면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라라는 거는 조금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 이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